강릉 산불 피해 규모가 크게 늘었습니다. 건축물 피해는 260여 채를 넘었고 농업시설과 공공시설 피해도 계속 접수되고 있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강원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법안 심사도 늦어져 우려가 큽니다. 플라이강원이 인천공항으로 진출할 예정입니다. 양양공항은 거점공항으로 유지한다는 계획이지만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교통체증이 심각한 국도 7호선 삼척 동해 구간을 대신할 도로 건설을 요구하는 지역사회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릉 산불의 건축물 피해 규모가 처음 조사보다 크게 늘었고 공공시설과 농업시설 피해도 확대됐습니다. 강릉시에 따르면 어제까지 산불 피해 영향을 받은 건축물은 266채로 처음 조사 때 101채에서 크게 늘었습니다. 이 중 전파가 201채, 반파는 41채, 작게 피해를 입은 건 24채입니다. 농업인 피해도 잇따라 비닐하우스 26동과 저온저장고 14동, 농업창고 3동, 농기계 497대 등이 피해를 입었고 가금류와 꿀벌도 잃었습니다. 경포해수욕장과 사근진 해수욕장에 설치된 송림데크와 샤워장, 화장실, 흡연 부스, 관리본부 등 공공시설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강원도의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법안 심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는 19일로 예정됐던 법안 심사 일정마저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 건 지난달 22일입니다. 당시 국회 행원위는 신속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약속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우리 강원도민의 이런 마음을 잘 이해하셔서 좋은 심도 있는 심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법을 담당하는 행원위 법안심사 제1소위위원장도 뜻을 함께했습니다. 국회에서 지역의 균형 발전을 꾀하는데 특별도법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한 달도 안 돼 이런 말들이 무색해졌습니다. 당초 19일로 예정됐던 법안 심사가 미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행안위 제1소위는 19일에 논의해야 할 법안이 많은데 공청회까지 해야 하는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처리하기가 물리적으로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갈 길 바쁜 강원도로서는 한숨 나오는 상황입니다. 6월 11일 특별자치도 출범까지 2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상정만 된 특별법안이 확정되려면 행원위 법안심사와 전체회의, 법사위 심사와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무려 5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이달 안에 첫 발을 내딛지 못하면 특별자치도 출범 때 실효성 있는 법안 마련은 공연불에 그치게 됩니다. 게다가 출범 이후에는 법 개정 동력이 약해져 강원도의 환경과 산림, 군사와 농업 분야 규제 완화가 자칫 지지부진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여야 지도부가 모두 잘 협조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의 일정 때문에 차질이 발생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는 아직 일정이 확정된 건 아니라며 국회를 찾아 최소한 이달 안에는 법안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호소하고 있습니다. 628년 만에 대변화인 강원특별자치도가 속빈 강정이 되지 않으려면 국회의 전폭적인 협조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양양공항 거점항공사 플라이강원이 중대형 항공기 5기 추가 도입을 고려 중입니다. 그런데 이 항공기를 양양공항이 아닌 인천공항에서 띄우겠다고 밝혀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플라이강원의 중대형 항공기가 거센 바람을 뚫고 이륙합니다. 플라이강원은 최근 임대료 체납으로 항공기 한 대를 반납한 뒤 이 중대형기를 해외 노선에 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비행기의 이착륙 관련 부품 손상이 확인돼 국제선 운영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비행기 수리 때문에 다음 달 둘째 주 이후 일부 국제선 예약을 받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비행기 수리가 마무리될 때까지 플라이강원이 운영할 수 있는 항공기는 기존 석 대에서 한 대로 줄어듭니다. 항공기 한두 대 운영으로는 경영 상황이 악화될 수밖에 없게 되자
플라이 강원이 꺼낸 해법은 항공기 추가 도입입니다. 300명 가까운 승객을 태울 수 있는 중대형기 A330 305대를 새로 도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플라이 강원은 이 비행기들을 양양공항이 아닌 인천공항에서 운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양공항은 이 비행기를 띄울 수 있는 소방 등급 등의 기준을 맞출 수 없다는 겁니다. 또 항공 수요가 풍부한 수도권 시장에서 먼저 사업을 확장한 뒤 양양공항에도 항공기를 추가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선 다각화를 통해서 매출을 증진시킨 다음에 이제 양양국제공항에서는 보잉 737-800 기제를 추가로 도입한 다음 인기 노선을 꾸준히 취항할 예정이고요. 하지만 일부에서는 양양공항 활성화 명목으로 강원도의 각종 지원을 받고도 다른 지역에서 사업을 크게 확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와 우리 양양군에서도 이제 가진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배반당하는 이제 그런 심정입니다. 플라이 강원은 이에 대해 양양공항을 거점공항으로 유지하고 국제선도 그대로 운행하겠다며 지역과의 상생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국도 7호선 삼척 동해 일대는 강원 남부 최악의 교통체증으로 유명합니다. 대형 차량이 자주 지나가고 교통량도 상당히 많아서인데 삼척시가 대체도로 건설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배연한 기자입니다. 강원 남부 지역에서 최악의 교통체증을 빚고 있는 국도 7호선 삼척 동해 일대입니다. 삼척 도심을 지나 동해 도심까지 불과 20km를 통과하는데 출퇴근 시간대와 피서철이면 40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두 도시 도심을 관통하다 보니 하루 평균 통행 차량이 2만여 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해항을 비롯해 발전 회사와 시멘트 제조업체 등이 몰려 있어 화물을 운송하는 대형 차량도 3,000대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 진입 차량까지 겹치면서 시속 20km의 극심한 지정체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삼척시의 경우 국도 7호선 양쪽으로 삼척 시민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6천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화물 차량으로부터 나오는 분진과 소음, 진동까지 불편을 고스란히 안고 있습니다. 국도 7호선 삼척 동해 구간을 지나다닌 분들은 매일매일 위험하고 교통체증으로 불편하다고 느끼실 것입니다. 먼지와 교통사고 위험은 지역 주민들의 주거 여건마저 악화시켜 오고 있습니다. 삼척시가 국도 7호선을 대체할 우회 도로 건설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1억 원을 들여 용역을 해봤더니 총 길이 20km의 왕복 4차선으로 건설하면 삼척 구간 8.8km를 건설하는데 2천억 원가량이 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국도 7호선 대체 우회 노선 건설에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만큼 정부 계획안에 포함되는 것이 관건입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제6차 국도 국지도 건설 계획에 대체 우회 노선이 포함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진태 지사님에게 직접 삼척 동해 구간 우회도로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했고요. 중앙정부 지역구 이철규 국회의원님과 소통을 통해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오는 21일까지 국도와 국지도 건설 수요의 순위를 확정해 국토교통부에 보낼 계획인데 삼척시는 우회 노선이 우선순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힘을 쏟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연한입니다. 강릉시가 경포 진안상가 주변을 둘러싸는 안전펜스 설치에 나섰습니다. 정밀안전진단 2등급에 해당하는 위험한 건물이니만큼 행정 대집행을 시작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 경포 진안상가 주위에 은색 쇠기둥을 설치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쇠기둥을 도로에 단단히 고정시킨 뒤 2m가 넘는 철제 펜스를 둘러쳐서 출입을 완전히 막기 위해서입니다. 강릉시는 지난 2월 진안상가 소유주들에게 시설물 사용 금지와 퇴거 명령서를 발부했고 본격적인 행정 대집행에 나서고 있습니다. 펜스는 진안상가 전체를 둘러가면서 이제 이용자들이 이용하지 못하게끔 둘러가면서 펜스를 칠 예정이고요. 공사 기간은 한 일주일 정도 생각합니다. 진안상가에는 횟집이나 자전거 대여점 등 점포 63개가 있고 일부 주민은 점포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퇴거 기한을 5월 14일까지로 못 박은 만큼 그때까지 모두 나가야 합니다. 퇴거 명령이 내렸으니까 나가야죠. 이거 원래부터 철거하라 했어요.
한별이 이제 2등급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강릉시가 이렇게 출입을 통제하는 건 진안 상가가 매우 위험한 건물이기 때문입니다. 1983년 연약 지반 위에 지어져 건물이 주저앉고 벽체에는 금이 갔습니다. 2층에서 둥근 물체를 내려놓으니 굴러갈 정도로 기울기도 심해졌습니다. 여기에 상습 침수 피해까지 입어 1998년 재난위험시설 2등급으로 지정됐습니다. 지난 2019년 정밀 안전 진단 결과 가장 낮은 등급인 2등급을 받기도 했습니다. 2중 3중으로 위험하다는 평가를 받은 겁니다. 하지만 출입만 통제되지 철거까지는 시간이 한참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강릉의 출입이 아예 통제된 건물은 성덕동의 한 연립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이 연립주택 역시 지난 1996년 재난위험시설 2등급으로 지정됐습니다. 지난 2009년 입주민들이 이주를 마치고 출입이 통제됐지만 철거는 여전히 미뤄지고 있습니다. 강릉시 이밤동의 또 다른 아파트 역시 안전 등급 2등급으로 나타나 강릉시가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쯤 동서고속도로 영월 삼척 구간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선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에 따라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오는 19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면담해 영월 삼척 구간 추진을 위한 정부 지원을 건의할 방침입니다. 총 사업비가 4조 9천억 원으로 예상되는 영월 삼척 구간은 제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의 중점 사업으로 반영됐지만 국토교통부의 비용 대비 편익이 0.3에 미치지 못해 추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역 주민들에게 본인의 계좌 번호가 적힌 경조사 문자를 발송한 태백시장에 대해 현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태백시에 따르면 이달 초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 조사관 4명이 태백시를 방문해 이상호 시장에 대한 공무원 행동 강령과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공무원 행동 강령에는 공무원은 직무 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5만 원 이상의 경조금은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이며 100만 원 이상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자원봉사자 2,030명을 모집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선수 안내와 미디어 운영, 통신기술, 의식 행사 의전, 대회 운영과 일반 운영, 의무, 지역 안내 8개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합니다. 한편 조직위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숙박을 제공하고 경기장과 자원봉사자 숙소를 오가는 셔틀버스도 운영할 방침입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은 내년 1월 19일부터 2월 1일까지 강릉, 평창, 정선, 횡성에서 열립니다. 오는 6월 3일부터 7일까지 강릉에서 개최되는 제58회 강원도민 체육대회에 코로나19 이후 최다 선수단이 참가합니다. 강원도 체육회가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참가 신청 전산화 시스템을 통해 참가 신청을 받은 결과 임원 2,112명, 선수 7,308명 등 모두 9,420명이 신청했습니다. 도체육회는 오는 26일 강릉 세인트 컨벤션 웨딩홀에서 대회 준비 상황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강릉시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는 2023년 지역 거점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 사업의 최종 선정됨에 따라 K-뷰티 산업 육성에 나섭니다. 강릉시는 강원도의 천연자원과 강릉의 천연물 연구기술 인프라를 활용해 고부가 가치 천연물 기능성 화장품 산업의 선도 거점화를 도모하며 화장품과 제약의 미적 치료 기능을 결합한 코스메슈티컬 소재 산업화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강릉시는 2025년까지 모두 100억 원을 투입하고 정부의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과 연계한다는 계획입니다. 속초시가 국가지정문화재 보물인 설악동 향성사지 3층 석탑의 보존 처리 공사를 최근 마무리했습니다. 속초시는 석탑의 일부 부재가 부식되고 이끼류가 발생함에 따라 2012년 이후 약 10년 만에 보존 처리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향성사지 3층 석탑은 지금 신흥사의 전신인 향성사지에 세워진 통일신라시대 석탑 양식을 띠고 있고 현재까지 알려진 통일신라시대 석탑 가운데 가장 북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난주 강원 동해안에 풍랑특보가 계속되면서 어선들의 조업이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